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 서기 800년의 유럽으로 떠나볼 것입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혼란 속에 빠져 있던 서유럽에서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합니다. 그의 이름은 카롤루스 대제, 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샤를만유 샤르망입니다. 그가 꿈꾸던 것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이상 하나의 거대한 통일 왕국을 세우고 유럽을 하나로 묶어 미래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가 실현한 위대한 제국은 단순한 국가의 출현을 넘어 후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는 유럽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게 됩니다. 카롤루스 대제와 신성 로마 제국의 수립, 유럽의 미래를 바꾼 왕국. 서기 800년은 유럽 역사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된 해입니다. 이 해에 교황 레오 3세는 크리스마스 날 카롤루스 대제에게 로마 황제의 왕관을 씌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왕에게 왕관을 씌우는 의식을 넘어 그 이후의 수세기 동안 유럽의 정치, 종교, 문화적 구조를 재정의한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카롤루스 대제는 어떻게 그토록 위대한 영웅이 되어 신성 로마 제국을 수립하게 된 것일까요? 카롤루스 대제의 성장 배경. 카롤루스 대제는 742년경 프랑크 왕국의 피핀 3세와 베르트라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프랑크 왕국은 메로빙거 왕조의 쇠퇴로 인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피핀 3세는 왕좌를 장악하며 프랑크 왕국의 실질적 통치자가 되었고, 카롤루스는 그 뒤를 이어 왕국의 통치자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뛰어난 군사 지도력과 전략적 안목을 보였고, 이를 통해 왕국을 확장하고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카롤루스 대제의 정복과 통일. 카롤루스 대제의 통치 기간 동안 그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 자신의 영토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는 먼저 롬바르드 왕국을 정복하였고, 이후 사라센, 아바르족, 그리고 북부의 섹슨족과 같은 이교도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가 이끈 전쟁들은 단순히 영토를 넓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를 방어하고 이교도들을 개종시키기 위한 신성한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승리 중 하나는 섹슨족을 상대로 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수십 년간 지속되었고, 카롤루스는 섹슨족을 무릎 꿇게 만들며 그들에게 기독교를 강요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 북부의 섹슨 지역까지 기독교가 전파되었고, 이는 유럽 대륙 전체가 기독교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카롤루스 대제의 정복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 종교를 아우르는 통일된 왕국을 건설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서유럽은 정치적 안정을 얻게 됩니다. 교황과의 동맹, 신성 로마 제국의 출범. 카롤루스 대제의 위대한 통치는 그의 군사적 능력뿐만 아니라 종교적 지도자들과의 협력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럽은 기독교가 지배적인 종교였으며, 교황은 그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서기 799년, 교황 레오 3세는 로마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카롤루스 대제가 교황을 돕기 위해 나섰고, 이를 통해 둘 사이에는 강력한 동맹이 형성되었습니다. 결국 서기 800년 크리스마스 날, 카롤루스 대제는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 레오 3세로부터 로마 황제의 왕관을 수여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로마 제국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이후 이 제국은 신성 로마 제국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성 로마 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닌 유럽을 하나의 기독교 공동체로 묶는 상징적 역할을 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의미와 유산. 카롤루스 대제의 신성 로마 제국은 당시 유럽의 정치적, 문화적 중심을 재편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국은 로마의 영광을 되살리고자 하는 꿈이었으며, 기독교 세계를 하나로 묶고자 했던 카롤루스의 비전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이 로마 제국의 정통 후계자임을 천명하며 유럽의 미래를 재정의하려 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또한 카롤루스 대제의 후손들이 유럽을 통치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계자들은 이 제국을 이어받았으며, 중세 내내 유럽의 정치적,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중세 유럽에서 로마 황제라는 타이틀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유럽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지위를 의미했습니다. 카롤루스 르네상스, 학문과 문화의 부흥. 카롤루스 대제의 또 다른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그가 시작한 카롤루스 르네상스입니다. 그는 학문과 문화의 발전에 큰 관심을 가졌으며, 수도원과 학교를 세워 교육과 지식의 확산을 장려했습니다. 그의 궁정에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모였고, 고전 라틴 문학과 기독교 신학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에서 유럽은 다시 한번 지식과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되었으며, 이는 중세 내내 이어질 중요한 학문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카롤루스 르네상스는 후에 유럽 르네상스의 서막을 열었던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카롤루스 대제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럽 대륙을 통합하고 하나의 거대한 기독교 왕국을 세우려 했던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의 통치는 후세에 거대한 유산을 남겼으며 신성 로마 제국의 수립은 유럽 역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유산은 이후 수세기 동안 유럽의 정치, 종교, 문화적 중심을 이끌었으며 오늘날에도 그의 이름은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